안녕하세요. 오늘의 반려동물 지식을 전달하는 펫마음 채널입니다. 오늘의 반려동물 지식은 6가지 필수 영양소입니다. 6가지 필수 영양소라고 하면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물은 동물의 몸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신체의 대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는 사료 표기 사항에 없기 때문에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탄수화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료를 알갱이 형태로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탄수화물이므로 사료에는 탄수화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캔 사료에도 원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당량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중에 수분의 양을 뺀 상태인 DM 상태에서 36% 이하로 함유된 제품을 고르신다면 충분히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경우는 여러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미노산 중에 체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경우는 9개, 개는 10개, 고양이는 11개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아르기닌은 개의 필수 아미노산이고 피로회복에 좋다는 타우린은 고양이의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산물과 닭고기에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식물성 단백질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원료의 음식이 있다면 반드시 타우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경우는 음식 중에 수분의 양을 뺀 상태인 DM 상태일 때 개는 18%, 고양이는 26%가 추천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항상 의심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모두 신부전은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경우도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메가3인 DHA, EPA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6는 음식으로 충분히 공급되지만 오메가3의 경우는 보충이 필요한 지방산 중 하나입니다. 혈중의 중성 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염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의 경우는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사료나 영양제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파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급여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의 종류에 따른 기능과 결핍 시 생기는 질환은 추후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 역시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다량 미네랄, 소량 미네랄로 나뉘어서 구분하고 있는데 다량 미네랄은 체내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소량 미네랄은 체내에서 적게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량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 염소, 황 이렇게 7가지이고 소량 미네랄은 철, 요오드,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간, 불소 등 11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영양이 균형 있게 함유된 음식이 필요하며 가공 전 원료 함량이 가공 후 원료 함량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골고루 먹이는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는 펫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